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현실적인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투자를 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급해.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이 이제 꽤 많이 필요하니까 네. 투자를 하면 아직 2000년대 1년이라는 시간이 초반이다. 충분히 있으니까 이때 최소한 내가 그때 용감하게 50%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가는 조금씩 옆으로 기다가 내리고 해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결국은 막상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됐는데 장고를 보면 마이너스 20% 상태에서 많이 올랐구나. 합산해 보면 한 250% 정도 나오죠. 어떡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투자는 내가 시간에 제약을 둔 투자는 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월 차선입니다. 작년에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돈 좀 버셨습니까? 에코프로 수익률 몇천 %대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인증글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런데 나만 못 벌었다고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급격히 오른 만큼 내리기도 했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치 투자의 길잡이 김진웅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요, 저희가 파이어족에서 배울 점 그리고 그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산 관리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하면은 일단 이 주식 투자 떠오르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또 작년에 또 2차 전지 위주로 굉장히 급등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 시중금리가 다시 좀 주춤 떨어지면서 증시로 다시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지난해 2023년 주식시장은 2차 전지의 해였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제 2250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8월에 2668까지 상승하였거든요. 이제 20%에 근접한 이제 높은 수익률의 중심에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시장을 그렇게 견인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조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빠지기까지 했는데, 또 그러다가 11월 초에 이제 정부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이제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다시 상승했고, 2023년 말에는 이제 2655로 거의 직전 고점에 가깝게 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회복을 했죠.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CMA 계좌 잔고거든요. 그게 최근 이제 74조 원까지 넘어섰다고 이제 어디 투자할까? 데이터를 봤는데 시기를 보고 대기 자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개인들이 코로나19 겪으면서 조금 이제 젊은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유입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한시적이라고는 했지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시행하게 된 그 맥락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어떠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결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쨌든 주식 투자 열풍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계속될 거를 예상을 되는 시점이긴 한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진짜 이제 어떤 투자자의 자세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 투기적인 요소로 빨리 벌고 빨리 빠지고 이제 그런 빨리 돈 벌자라는 어떤 투기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좀 뼈 아픈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투기고 어떻게 하면 투자가 될까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분명히 이제 투자와 투기에는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가치 투자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엄은 본인의 저서인 그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같이 가격 변동성이 높은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에 그레이엄은 이제 주식시장은 어쨌든 투기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투자자는 이러한 투기 요소를 최대한 낮게 억제를 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책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과연 현명한 투자자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양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떼처럼. 예, 그냥 물에 붙어가면은 좀 안정감이 있는데 혹시 물에서 동떨어지거나 혹시 뒤처지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양의 습성인데 그러한 양떼처럼 그 집단을 해서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이제 뜻하는 다들 산다고 하니까. 네, 저게 그러니까 최고주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 주식시장은 이러한 양대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쏠림 나타난 현상이 굉장히 네, 심했죠. 그래서 2차전지 급등락이 사실은 네. 이 양대 효과가 많이 작용을 네. 한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산업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2차전지가 좋대라고 하니까는 2차전지가 무조건 많이 다, 오른대. 사고 보자. 사면 일단 돈 번대. 그렇게 이제 하는 행태가 나타나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기도 네. 했지만 또 굉장히 급하게 조정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럼 뭐 많이 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 대부분 또 높은 고점에서 잡아지는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따라가신 보내고 분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요즘 이제 장이 좋으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나도 해볼까? 뭐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냥 막연한 기대 심리로만 사면 시장이 흔들리면 본인도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투자를 실천하기 전에 투자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레이엄은 투기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적정 하고. 가치를 판단을 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적정 가치에 그 합당한 데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장 분위기나 가격 변동에 휘둘리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내가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투자 대상을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쏠림 현상이 참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시장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네. 또 원금 손실까지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두 번째 투자 원칙, 가치 투자 원칙은 이제 원금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엄도 이제 1920년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당시에 그렇죠. 전 재산의 30년대. 5분의 4를 80%를 잃은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가 혹시 판단에 실수가 있거나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배제를 줄여주는 치명타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산업의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적정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도 하고 낮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인 상태, 이제 요 가격과 적정 가치와 현재의 주가의 요 사이를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원의 어떠한 그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적정 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파는 거다.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고점에 잡을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투자를 장기간으로 접근을 하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네.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1번이 선행이 반드시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들은 다양한 이제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정보, 그 다음에 투자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회사가 장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때에 기대하는 가치가 얼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판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다 생각할 때 그런 종목들로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그 판단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투자를 하신 거는 본인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위험을, 리스크, 물론 그 투자는 그 기업이 자꾸 바뀌면서 또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쫓아가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다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하고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부터 투자를 해보는 그러한 그 투자 습관을 길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저희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내가 예금에 돈을 넣지 않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뭐 주식을 하거나 다른 뭐 투자를 하는 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빨리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역시 그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적정선이 어딜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원칙이 이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투기에 나선 사람들의 성향은 이제 리스크를 무시한 채 이제 빨리 무작정 높은 수익을 내가 얻고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운이 좋게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래서 이 적절한 수익은 앞서 말했던 그 철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데요. 다양하게 그 시장에서는 계속 그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 산업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또 좋은 기회가 많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는 다시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야 돼. 이런 심리가 조금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현실적인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투자를 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의 사례를 이제 들려드리면 경험이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급해. 그래서 결혼 자금이 이제 꽤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이제 저축으로 모아놓은 이제 결혼 그 준비 자금,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준비한 자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결혼 시작까지.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예산을 짜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늘리면은, 근데 저축을 하기에는 이 금액을 뭔가 확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투자를 좀 해서 늘려볼까? 그때 좀 주식시장이 좋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때 최소한 내가 그때 용감하게 50%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업들의 굉장히 높은데요? 기업들의 주가를 변화를 보면은 사실은 1년 정도에 50% 올라가는 것들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모 조선업체랑 모 자동차 부품업체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두 곳에서 1,000만 원씩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가는 조금씩 옆으로 기다가 내리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결국은 막상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됐는데 잔고를 보면 마이너스 20%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자금 집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더 잘해주려다가 더 못해준 결과를 얻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나는 투자를 잘 못하나 보다, 역시 개인 투자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투자를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이제 막 신문 시장에서 장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제 종목이 그때 투자했던 종목들을 또 괜찮았을까? 근데 주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마이너스 20%보다 한 3-4배 정도의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올랐구나. 합산해보면 한 250% 정도 나왔죠. 어떡해. 제가 투자한 금액을 잘 관리를 했으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돼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투자는 내가 시간에 제약을 둔 투자는 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구나. 장기 투자가 아니면은 투자는 조심해야 되겠다.
여유자금, 진짜 여유자금 아니면은 투자는 조심해야 돼. 이런 이제 그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시간에 제약을 두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수익과 적정한 그 원칙 분석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그만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서 무조건 투자는 장기로 가야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있어야지 오늘 내일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번 행운이 따를 수는 있지만 언제나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죠.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또 변동성 속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투자 전에 철저한 분석을 했는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이익을 추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